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선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리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면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나라 생각이 최우선이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경우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가뜩이나 국제 정세도 불리해지고 있고 경제 사정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전에 가까운 혼란이 벌어진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런지요. 현명한 선택을 바라봅니다. 오늘 뉴스9은 마지막까지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지은 기자, 평결이 끝났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하루에 2번씩이나 평의가 있었다고요? 네, 8명의 재판관들은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평의를 연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평의에서 사실상 결론을 낸 걸로 알려졌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들어갈 단어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따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쟁점별 세부 의견을 조율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을 가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결정문에 서명을 하기 직전까진 재판관들이 의견을 바꿀 수도 있어서 최종 결과가 정해졌다고 단정짓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헌재는 결론이 유출될 걸 우려해 보안 유지에도 더 민감해졌는데요. 모레 선고가 내려질 때까진 평의 개최 여부도 공식적으로는 확인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도청 방지 장치가 설치된 평의실과 집무실에서만 윤 대통령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뜨거운데요. 20석이 배정된 일반인 방청 온라인 추첨에는 오후 6시 기준 7만 5천여 명이 지원한 상태입니다. 온라인 방청 신청은 내일 오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수사 기록은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는데 헌재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점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선고 결과는 물론이고 이후 헌재가 받을 역사적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윤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 나온 첫 번째 사유는 내란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본격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걸 빼겠다고 했습니다.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헌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숙제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수사 기록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을 번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좀 답변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안 맞는 답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적법 절차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모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시작하면 20분쯤 지나 문형배 헌재수장 권한대행이 시간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은 결론인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안혜리 기자가 어떤 절차로 선고를 하려는지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하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 안에 있는 시계를 봅니다. 주문을 읽기 전 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 때도 문 대행은 주문을 읽기 직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탄핵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결정문에 선고 시각을 분 단위까지 기록합니다. 모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문 대행이 주문을 읽기 직전 정확한 시각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에서 풀려 대통령직에 복귀하거나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다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이정미 당시 권한대행은 주문을 모두 읽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약 1분 뒤 재판을 마치기 직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결정문에 적힌 시각은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21분이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 걸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작년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가처분 결정문에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라면 이미 6대2 이상으로 결론이 났거나 4대4로 갈려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정준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해 10월 6인 체제였던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이어야 심리할 수 있다는 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당시 결정문에 재판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후임 재판관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엔 임명을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마은혁 후보자 의견이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판관들 의견이 정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거나 4대4로 양분돼 기각될 가능성은 있지만 5대3 구도는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6인 체제였던 이 위원장 때와 현재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에 재판관 의견이 3대3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런 구절을 쓴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현 8인 체제에서 헌재는 방통위원장은 4대4,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은 전원일치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5명의 다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초긴장 상태인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찰은 헌재 주변 진공구역을 당초 100m에서 150m로 확대하고 소개 작업도 완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윤정 기자, 지금 그곳에는 일반인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른바 진공구역인 이곳엔 경찰과 취재진 외에는 모두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헌재 정문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던 천막들도 대부분 철거됐습니다. 아직도 돗자리를 깔고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은 내일 진공구역 밖으로 모두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헌재 주변 진공화는 25시간 만인 오늘 오후 2시쯤 끝났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150m 반경을 버스와 트럭 200여 대가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탄핵 찬반 시위대는 진공구역 언저리에서 어제부터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내일은 숙에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한때 탄핵 찬반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양측이 분리돼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경찰도 초비상이라던데 내일은 의료비상, 선고일 당일엔 경찰력 전부를 동원하는 가포비상이 발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시설 파괴, 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 우회,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가포 비상이 선포되는 선고일 당일엔 서울의 기동대 14,000명, 종로와 중구 등의 지역경찰과 형사 등 1,500명이 배치됩니다. 헌재 내부엔 경찰 특공대를 배치합니다. 경찰은 또 폭력 행위를 선동할 가능성이 있는 유튜버 수십 명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재 앞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긴장하는 건 탄핵 찬반 양측 모두가 원치 않는 결과에 불복해 과격 시위에 나설 조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국회를 포위하자거나 범국민 대항쟁을 벌이자는 선동구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간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국역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대통령 직무 복귀를 요구합니다. 헌재 결정에도 불복한다는 이른바 국민 저항권을 외치기도 합니다. 국민은 저항한다. 국민은 저항한다. 탄핵 찬성 측은 500m쯤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 등을 적은 리본을 곳곳에 매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일상을 돌려놓자. 모레 탄핵 선고일에 양측이 헌재 주변과 광화문 일대에서 13만 명 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양측의 불복 지침이 확산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반대 측이 헌재 주변에 붙인 유인물엔 탄핵이 인용되면 국회와 중국 대사관을 포위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으면 탄핵 선고일 집회 구역과 행동 지침을 담은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체의 행동 지침도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범국민 대항쟁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노총도 기각을 결정하면 전국민적 항쟁의 맨 앞에 나서겠다며 내일부터 철야 농성에 돌입합니다. 경찰은 국회와 언론사 등에 기동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보신 것처럼 탄핵 시위 파장이 외교 공간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각국 대사관도 비상입니다. 자국민들에게 폭력 집회가 우려된다며 현장을 피하라는 주의령을 내렸고 미국 대사관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영사 업무 자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충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옆 주한 미국 대사관의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차량 탑승자의 신원 확인 절차도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관련 공지를 올렸는데 평화로운 집회도 공격적으로 바뀌고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집회가 벌어지는 장소는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의령이 내려진 장소엔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주요 대학 캠퍼스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비자 인터뷰를 비롯한 정기 영사 업무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The day after tomorrow, we changed what we're going to do because we heard the palaces would be closed and to, I assume, avoid the area. 일본 대사관도 자국민들에게 집회 장소엔 접근하지 말고 만약의 경우엔 자리를 피하라고 했고 러시아 대사관은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포위를 예고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인은 정치 집회 참여는 물론 구경도 하지 말라며 공개적인 정치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한국인들과의 언쟁도 삼가라고 안내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승복 논쟁도 다시 불붙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쩌겠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을 말합니다. 본인은 승복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건데요. 대신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는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4일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른 승복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입장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선 승복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할 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의 승복 요구에 역공에 나선 겁니다. 헌재를 향해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판관들을 추켜 세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의 정의로운 결정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앞서 물리적 내전, 유혈 사태, 을사팔적 등을 언급했던 당 지도부가 선고 기일이 다가오자 발언 수위 조절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재판관을 향한 개별 의원들의 압박 메시지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기각 혹은 각하 또는 그러한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 제2의 이완용입니다.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표결 시점을 정하지 않으며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승복이 먼저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헌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 밑자락을 까는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탄핵 심판 기각, 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여당 움직임은 장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발언에 오만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힌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적인 사고를 갖지 못한 지도자가 제1야당의 공당의 대표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헌재 결정 승복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당장 승복 입장을 밝히라고 이 대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한 걸 두고도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치 지도자의 언행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탄핵 기각과 각하를 촉구하는 막판 여론전도 계속됐습니다. 전국 당협위원장과 당원 500여 명은 국회 본청 앞에서 대통령 복귀를 촉구하는 총집결 대회를 열었고 헌재는 우리의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라! 윤상현 의원은 178만 명의 서명이 담긴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인 4일까지 헌재 인근에서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들의 충정을 받아들여줘서 꼭 헌법재판관 8분께서 기각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미래를 위해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편지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과정의 문제점을 담은 책을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선물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조기 대선은 없을 거라며 기각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남동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관저 앞에도 지금 집회가 진행 중일 텐데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여전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저엔 오가는 인적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경호원들의 모습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도 오늘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석방후 관저에 칩거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선고일 발표 이후 별다른 메시지 없이 침묵을 이어갔는데 변호인단을 비롯한 주변에선 조기 대선은 없을 것이라며 기각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승복을 선언해라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선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에 앞서 승복 선언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로선 승복 선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1시간이 넘는 헌재 최후 진술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힌 만큼 별도의 승복 메시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여전히 미정인 가운데 내부에선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각에 대비한 메시지를 준비 중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기다린다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점점 커지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선고 전에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무 복귀 후 두 번째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분열과 갈등이 아닌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폭력 시위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와 무관용 원칙을 재차 경고했고 경찰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 강화와 함께 헌재와 외교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도 지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밀집 인파 관리와 교통 통제를 비롯한 시민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과 협조하면서 안전 관리에 최선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는 어떤 선고가 나오든 여야 정치권과 모든 국민은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대철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승복 선언을 선고 전에 발표해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도 공동 승복 메시지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헌정회와 여야 원로들은 국회 차원에서 무조건 승복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헌재가 오는 4일로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뒤 여야 모두 저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놓고 워낙 많은 말들이 나오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뉴스톱 코너에서 정치권의 복잡한 속내를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승복 안 하면 어쩌겠냐 그러다가 오늘은 좀 뉘앙스가 바뀐 건가요? 그 배경을 두고 현재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확신하는 이 대표가 파면 이후 윤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있는 반면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 아니냐는 정반대의 해석도 있습니다. 꼭 특정 결과를 감안한 게 아니더라도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건 어느 정도 사실인 듯합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헌재에 대한 언행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 그런 불안감을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선 이 대표는 말을 아끼고 대체적으로 다른 지도부들의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 대표가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바로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한 발언이나 공격에 주의해달라는 당부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오늘 헌법재판관들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등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헌재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근데 의원들이나 보면 만장일치 인용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좀 신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민주당도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네, 정황상 정보의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 듯합니다. 헌재 선고 기일 일정이 계속 길어지면서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해 이 대표 역시 여러 차례 답답해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고기일 발표 바로 직전까지도 이른바 쌍탄핵을 추진하다 선고기일이 잡히며 스텝이 꼬여버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히려 율사 출신이 많은 국민의힘 쪽에서 헌재 내부 관계자와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승복 선언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시점에 나왔고 윤상현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각 선고 전에 인용 재판관이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예측한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정계선 헌법재판관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오히려 이런 특수관계가 있으니 민주당이 어느 정도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표정을 보면 헌재 기류가 읽힌다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승복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이 역시 특정 정보에 기반을 했다기보단 다양한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네, 서로 상대방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건 서로 다 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다만 정치권이 결과를 예측하는 데 급급하는 게 아니라 선고 이후에 어떻게 좀 안정을 시킬까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마 후보자를 겨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면서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토론에 나선 민주당 강유정 의원의 발언 도중 의원석에서 공산주의자라는 외침이 나왔습니다.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자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 야당 의원들은 즉시 언성을 높이며 사과를 촉구하고 박용원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류로 박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나자 야당은 국회 모독이라며 징계를 요청했고 여당에선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저희가 뭐냐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명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입니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가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재판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제 전복에 투신했던 사람입니다. 과거 활동에 대해서 반성이라던가 그리고 전향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본회의장 소란이 가라앉은 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모두 13건이고 변호사 비용으로만 4억 6천만 원의 세금이 쓰였습니다. 그동안 총 액수 외에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각각의 변호사들에게 수천만 원의 수임료가 쓰였고 이미 배정받은 예산이 부족해서 상임위 예산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사건을 대리하며 수임료로 3,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권 등을 맡은 법무법인 LKB에도 4,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권위원장 출신인 홍두환 변호사가 속한 로펌도 탄핵소추 수임료로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탄핵소추 13건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만 4억 6천만 원입니다. 국회는 매년 소송 비용으로 예산 5천만 원을 책정해뒀는데 탄핵소추가 많아지며 기존 예산으로는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엔 5천만 원, 2024년엔 2억 6천만 원을 초과해 사용했는데 부족한 예산은 국회 법사위, 특위 예산 3억여 원을 전용해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야권 성향 변호인을 주로 고용하면서 탄핵 심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불필요한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 혈세가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된 거 아니냐. 민주당은 정당한 탄핵 심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근거 없는 시비를 걸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실정과 비상계엄이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오늘 전국 23곳에서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현재는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심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지금 어느 선거구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실시된 구로구 선관위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밤 11시쯤이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야권 후보들로만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구청장이 사퇴하면서 실시하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보궐선거는 부산시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등 전국 23개 지역에서 실시됐습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는 진보 진영에선 김석준 후보로 단일화가 됐지만 중도보수 진영에선 정승윤, 최윤웅 후보 간 단일화에 실패해 3자 구도로 치러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로 탄핵 정국의 민심을 엿볼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거제시장 자리를 놓고 다투는 두 후보가 각각 탄핵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려 이 지역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율이 높지 않은 만큼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번 영남 산불이 크게 번진 원인 중 하나로 산 곳곳에 방치돼 있던 나무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의 산 곳곳엔 지난 겨울 폭설로 쓰러진 나무들이 마른 장작처럼 쌓여 있습니다. 또 산불이 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수리산입니다. 등산로 입구에 마른 나뭇가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산 안으로 들어서자 부러지고 잘려나간 소나무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속상하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소나무가 이렇게 많이 쓰러지니까. 지난해 11월 내린 폭설에 소나무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4개월 넘게 그냥 방치돼 있다 보니 나뭇잎들은 누렇게 변했고 나뭇가지들은 이렇게 바싹 말랐습니다. 이곳은 지난 2022년에도 산불이 났던 곳이다 보니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합니다. 송진이 많이 있어서 인화성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게 나무 중에서. 그러니까 제일 위험하다고 봐야죠. 수원의 팔달산도 폭설 피해를 입어 잘라낸 소나무 1,300주가 산 곳곳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나무 하나에 인도 한 3명씩 붙어도 하루에 3-4주밖에 못 빼서 일단은 저희가 제 우려목들부터 처리를 하고. 하지만 사유지인 경우 아예 손도 못 대는 곳도 많은 상황. 제거를 안 하게 된다면은 아마 이제 불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형 화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산불이 났을 때 또 다른 재앙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방치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지난달 경남 양산시가 산불 진화대원들을 소집해 산불 대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하러 나온 강사는 이 자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았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심폐소생 실습용 마네킹이 놓여있는 강당. 그런데 강당 정면 화면에는 약품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띄워져 있고 강사는 혈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세 박스를 사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노골적으로 홍보합니다. 5만 원, 10만 원 할인을 드리는 게 아니고 24만 원을 할인을 드립니다. 지난 21일 경남 양산시는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원 80명을 모아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는데 외부 강사는 90분 중 20분만 교육하고 나머지 시간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대원들이 항의하고 나서야 판매는 중단됐지만 교육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인만 받고 다 비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어이없는 교육을 받는 사이 양산 산불 감시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대원들이 시청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양산 시내 8개 산불 감시 초소 가운데 4곳이 텅텅 비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빨리 캐치 못할 뿐더러 또 지하대 역시 빨리 추천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양산시는 외부 교육비가 무료라고 해서 맡겼고 식품을 파는 건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산불 이재민 3천여 명의 집 없는 생활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시주택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지만 이재민들이 모두 입주하기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회색 철판으로 된 직사각형 모듈러 주택 설치가 한창인 경북 안동시의 한 공터. 작업자들이 외벽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 건물 자재를 실어 나릅니다.
다 뜯고 안에 내장 작업을 다시 하는 단계거든요. 이게 학교용이라서 주택으로 하기에는 안 맞았었다. 이 모듈러 주택이 열흘 정도 안에 완공이 되면 16가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직격탄을 맞은 경북에서 현재 작업 중이거나 완공된 모듈러 주택과 임시조립주택은 총 32개 동으로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매일을 차디찬 체육관 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이재민들은 언제 차례가 돌아올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 막막한 상황. 걱정되죠. 사람이 좀 편하게 좀 지내면 좋은데 숫자가 좀 모자란다 하는 것도. 집이나 뭐 하나 컨테이너라도 닦아보고 갖다 놔야 그거 사지. 이거 있으면 불편하겠다. 집이 중요하지. 전국에 있는 임시주택 설치 회사에 모두 발주를 넣는다면 한 달에 2,000개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동시 제작에 들어갈 경우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마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한꺼번에 자재라는 것을 주문을 넣었을 때도 그것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시장 수급 동향까지는 알 길이 없어가지고. 정부와 지자체는 우선 리조트와 같은 단체 시설 등과 연계를 확대해 이재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식품이 상승세를 부추겼는데 특히 우리가 자주 사 먹는 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포장 김치 코너를 서성이는 소비자들. 가격표를 보더니 한숨을 내쉽니다.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매년 오르는 김장 비용에 김치는 사 먹는 게 더 싸다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해먹느니 사 먹는 게 싸다 생각을 해서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사면 몇 개는 그래도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달라 그러면 안 팔아요. 포장 김치는 1년 전보다 15% 이상 올랐고 간단한 한 끼를 책임지던 김과 빵, 햄, 커피값마저 대폭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계속 세일하는 것만 찾는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이랑 가면 그냥 인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좀 무한 리필집 그런 데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연초부터 식품업체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가공식품 물가는 1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여기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마저 오르면서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사과와 양파, 한우 등 농축산 농가가 밀집해 있는 경북 지역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으면서 물가가 더 오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사람들의 사진을 유명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주는 AI 기술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가입자가 5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AI가 다른 사람의 화풍을 따라 그리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제 주변 분들도 이 기능을 활용해서 많이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그러시던데 이 기능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용자가 실제 사진을 올리면 이걸 이웃집 토토로와 센과치히로 등으로 유명한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의 화풍으로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이해가 쉽게 저희 뉴스9 로고와 앵커들 사진을 지브리풍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해봤는데요. 지브리 특유의 따뜻한 수채화 느낌, 감성적 색채를 살린 그림으로 1분 만에 그려줬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정말 젊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지브리 말고 다른 화풍으로도 바꿀 수 있나요? 네,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의 사진을 바꿔봤는데요. 지브리풍은 물론이고 미국 디즈니와 심슨풍, 일본 만화 도라에몽풍 등 다양한 화풍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사진을 제공해야만 만들어주는 건가요? 사진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관광 와서 즐거워하는 4컷 만화를 그려줘라고 입력했더니 이렇게 광화문, 제주도, 남산타워 같은 한국 관광지에서 신나하는 트럼프 대통령 만화가 1분 만에 그려졌습니다. 네,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료 버전에서도 가능한 거죠? 네, 처음엔 월 $20를 내는 유료 버전 사용자들에게만 제공을 시작했다가 나흘 만에 무료 사용자들도 쓸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 가입자가 5억 명이 넘었습니다.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그래픽 처리 장치가 녹고 있다고 푸념할 정도로 폭발적 반응입니다. 실제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휴대전화 한 대를 충전할 정도의 전기가 소모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오픈AI가 향후 AI 비서나 커머스 등으로 변화할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마케팅 승부수를 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생성 AI 시장은 제가 보더라도 지브리 열풍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각 수용자 시장에서 어떤 실용주의자들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트먼이 가볍게 얘기한 듯 하지만 전력 소비가 상당한 부분은 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AI 기술이 저작권 침해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챗GPT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해당 작품을 그대로 학습하거나 복제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알려진 스타일을 바탕으로 비슷한 분위기를 그리는 것이라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요. 실제 전문가들도 누군가의 화풍이나 스타일은 표현 방식이라 이걸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창작자들은 어떤 경우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만약 챗GPT가 지브리나 디즈니 등 기존 작품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학습한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독일 음악저작권협회는 챗GPT가 노래 가사를 무단 학습했다고 소송을 건 상태고요. 뉴욕타임즈와 캐나다 언론사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려 있는 등 창작물을 학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법적 공방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거죠. 어디까지를 보호해야 되는 저작권의 그러니까 저작권의 영역인지를 일단 규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열풍에만 취해 있을 게 아니라 여러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도 좀 꼼꼼히 짚어볼 시기인 듯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합참의장 후보자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즉각적인 안보 도전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한 미군 규모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초점이 중국 대응에 맞춰지면서 주한 미군 재조정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인사청문회장. 댄 케인 후보자가 북한과 중국 등의 현지 시각을 언급합니다. 9:48 p.m. in Beijing, 6:48 p.m. in Tehran, 4:48 p.m. in Moscow, and 10:48 p.m. in Pyongyang. 적들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한 말인데 안보 위협에 대한 군의 빠른 대응을 역설한 겁니다.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엔 북한의 핵미사일과 사이버 공격 능력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인준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내겠다고도 했습니다. 북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면에서 조정 가능성 역시 열어뒀다는 분석입니다. 케인 후보자는 전 세계적 핵 위협 증가와 중국의 도전을 심각하게 거론했습니다. Global nuclear threats are on the rise and deterrence is paramount. Our national defense requires urgent action and reform across the board. 앞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내부 지침에서 중국이 미국의 유일한 위협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America and Japan stand firmly together in the face of aggressive and coercive actions by the communist Chinese.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중국 대응을 우선시할 경우 주일 미군의 역할 변경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면서 난제들을 어떻게 풀지가 걱정입니다. 여러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석학들이 통일과 나눔재단 주관으로 초당적 대응을 논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로 불린 인사들의 방향성은 서로 달랐습니다. 열띤 현장을 이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윤석열 정부까지 외교안보 분야 중책을 맡았던 석학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로 불리며 초대 안보실장을 역임한 김성환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핵 군축 협상 시도는 한미일을 핵심 축으로 한 공조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대해선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 방어뿐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주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식의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어떤 자세가 과연 얼마만큼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일 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는 먼 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는 원교 근공도 옛날 이야기라며 김 교수와 각을 세웠습니다. 저는 우리 김성환 교수님하고 좀 달리 보는데 왜 중국을 적대화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 보니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교 근공은 춘추전국 시대 때 얘기인 거고. 참석자들은 불확실성 시대 속 정부 차원의 초당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엔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얀마 강진 발생 엿새 만에 20대 생존자가 추가로 구조됐습니다. 기적적인 생還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실종자는 수백 명에 달합니다. 더욱이 진앙지는 반군이 장악하고 있어서 구조 활동도 막혀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붕괴된 건물 바닥에 구멍을 통해 잔해를 뒤집어 쓴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지진 발생 엿새째 호텔 건물에 100여 시간 갇혀있던 26살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전날에는 63살 여성이 9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극적인 생還소식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지만 골든타임인 72시간이 훌쩍 지나면서 주민들의 절망감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사 정권이 밝힌 사망자는 현재까지 2,800여 명, 실종자는 373명입니다. 지진 발생 당일 사원에서 승급 시험을 보던 승려 180명도 대부분 잔해 아래 깔려 실종 상태입니다. 더욱이 진앙지인 사가잉은 반군이 장악하고 있어 피해 상황조차 파악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언론은 물론 구조 인력조차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지 교민은 사가잉은 소문만 있을 뿐 정보가 전혀 없다며 사가잉 지역이 피해가 더 큰 것 같고 현장을 둘러볼 수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반군은 한 달간 휴전을 선언했지만 군사 정권은 공습을 이어가고 있어 무너진 미얀마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간 내일 새벽 5시에 발표되고 즉시 발효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수입품이 비싸지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계산이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제일 쌀 때라는 심리에 막판 사재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사러 온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That would put us out of the market of buying this car. 현지 시간 3일부터 수입차에 25%의 관세 부과가 예고되자 Supposed to take effect April 3rd, so it's a narrow window. 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생각에 몰려든 겁니다. Managed to find one on the lot in Fairfield to beat the tariffs. 지난달 미국 내 자동차 판매 실적도 덩달아 치솟았습니다. 현대 기아차 판매가 각각 전년 대비 13% 늘었고 다른 회사들도 대부분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지갑을 닫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We're keeping an eye on it. It's going to affect us surely. 이미 지난달 식음료와 여행 소비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관세가 매겨지면 아예 돈을 안 쓰겠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I'm not buying as much as I used to, that's for sure. I may be buying a case or two of wine. It might not be coming in.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 내일 새벽 5시 전 세계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합니다. Tariff announcement will come tomorrow. They will be effective immediately. 미 언론은 모든 수입품에 20% 단일 세율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에는 16%의 관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Now you know. That's your future. Unless you decide on another course. Dear one, we will not fight. 뱀파이어 세계의 왕가인 불투리가가 미래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컬렌가와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는 초능력자 앨리스가 전쟁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자 싸움을 멈춥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정하면서 온 나라가 팽팽한 활시위 같습니다. 탄핵 찬반으로 갈려 극한 갈등을 거듭해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도 뭔가 일어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엄청난 혼란,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학계 최고 태도, 이분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다라고. 폭발 직전 여론 앞에서 선동적인 발언이 난무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이번엔 여론이 더 갈라져 더 큰 참사가 걱정됩니다. 오늘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승복 선언이 절실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만 합니다. 승복 의사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술 더 뜹니다.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2주 전에는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거냐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은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Now the U.S. Supreme Court has spoken. Let there be no doubt. While I strongly disagree with the court's decision, I accept it. We are one people with a shared history and a shared destiny. Now the political struggle is over. God bless America. 2000년 대선에서 전체 득표수에 앞선 엘고어 후보. 무효표 논란이 심각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재개표를 중단시키자 깨끗이 승복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애국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 떨어진 물은 한 방울에 불과하나 모이면 바다가 됩니다. 4월 2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가 밤사이 대부분 그치고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에서만 내일 새벽까지 눈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다 보니 건조주의보도 그대로 유지 중인데요. 계속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과 강릉이 6도로 출발해서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대구가 1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또 한 번 전국에 봄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